자,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제가 이렇게 받는 질문들 중에 사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바로 영어 공부와 관련된 질문들이었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수진님, 한국에서 영어 공부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영어에 자신도 없고 잘 못해요. 외국에서 6개월, 1년 정도 일하면서 공부하려고 지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미레이트 승무원을 꿈꾸고 있는 23살 대학생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영어 공부와 면접은 학원에 다녀야 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되게 많으세요. 영어와 관련된 부분. 언니들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에미레이트 크루가 되기 전 다른 일은 하셨는지 등등등등. 아무튼 영어 공부, 영어에 관련된 질문을 사실 가장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영어 공부에 대한 답변은 저는 사실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딱 영어 수준이 이 정도만 되시면 돼요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을 채용하는 입장도 아니고 또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게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의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히 일단 의사소통을 가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그냥 단순히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그냥 음료만 물어보고 Would you like to eat? 뭐 먹을래? 이런 것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에서는 이 서비스 외에도 저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항공사 경우에는 당연히 서비스도 중요시하지만 서비스보다도 사실 세이프티랑 시큐리티에 포커스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유니폼을 입고 비행기에 탑승하셨어요. 서비스 무사히 잘 끝냈는데 갑자기 응급 상황이 닥친 거예요. 승객분이 쓰러지셨어요. 근데 그래 단순히 쓰러진 거 말고 만약에 승객이 비행기에서 아기를 낳게 됐어. 그러면 우리끼리 그 상황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비행기에서만 우리 팀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매드링크라고 해서 이제 저희 회사의 메디컬 팀하고 전화를 해야 돼요. 교신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 승객의 상태는 어떤지 지금 이 상태에서 필요한 건 뭐가 있는지 의사도 찾아야 되고 캡틴한테 보고도 해야 되고 우리 크루들과 커뮤니케이션도 돼야 되는데 만약에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안 돼서 이 상황에 의사소통의 영어로 문제가 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승객 입장에서는 지금 정말 총각을 다투는 일인 거잖아요. 정말 그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크루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어 때문에 그건 정말 한 사람의 생명에 달린 일이거든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비행기에서 사고가 나서 혹시 불이 났다던가 뭐가 폭발이 됐다던가 어디에 갑자기 비상 착륙을 했다던가 등등등등등등의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럴 때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국내 베이스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모국어가 한국어고 우리는 한국말을 사용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비단 중국 항공사뿐만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 항공사는 일단 만국 공통으로 영어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응급 상황에 우리가 승객들을 어떻게 대피시키겠어요?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쵸? 이걸 기본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정도의 의사소통이 되면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깊고 깊은 정치에 대한 이야기, 문화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를 다 아우르라는 게 아니라 정말 원어민처럼 영어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저도 이분 원어민처럼은 못합니다. 왜냐면 저는 해외 경험도 없기 때문에 저도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되고 또 애들하고 이야기 되는 거고 또 응급상황, 비상상황에 뭔가 거리낌 없이 대화가 되는 것 뿐이지 원어민처럼 대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원어민처럼 영어가 돼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일단 대답을 드리면 아니요. 원어민처럼 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 항공사에도 영국 국적, 호주 국적, 미국 국적 이런 이제 모국어가 영어권인 아이들을 빼고 솔직히 영어권이 아닌 국가에서 온 아이들이 더 많거든요. 정말 다양한 액센트, 정말 다양한 인토네이션, 정말 다양한 영어 구사를 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원어민처럼 영어를 구사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에서는 일단 벗어나시고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영어까지는 도달을 하셔야지 저희 항공사에 들어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항공사는 다른 일반 외항사들에 비해서 영어 수준이 조금 높은 것 같기는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영어 이제 중동 항공사, 특히 저희 항공사를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원어민처럼 해야 돼. 나는 꼭 저렇게 완벽하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일단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잘 되는 수준까지 시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파생이 되는 게 그러면 제가 뭐 영어 학원을 다녀야 될까요? 아니면 그럼 제가 지금 대학생인데 워홀? 워킹홀리데이라고 하죠. 워홀을 가야 할까요? 아니면 전 잠깐 휴학을 하고 유학을 가야 될까요? 모든 건 다 여러분들의 선택이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한국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나는 꼭 가야겠다. 나는 한국에서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나가서 해야겠어. 라는 결심을 서시면 네, 다녀오세요. 뭐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아직 젊고 어린데 뭐가 걱정이세요. 다녀오셔도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께서 한국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하시라는 거를 좀 권해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또 이 질문 해주시는 분들 많으세요. 언니는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셨나요? 영어 인터뷰 준비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에 대한 답변은 저는 부모님이 이제 다 선생님이신데 두 분 다 수학이세요. 저희 언니도 이제 수학을 되게 잘하는데 저는 이과 쪽으로는 재능이 정말 없었어요. 정말 진짜 정말 0%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이과가 아니면 문과잖아요. 문과 그거 좋아했죠. 그리고 영어를 좋아했어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의 학원이 저희 놀이터이자 선생님들이 저희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원에 있었던 뭐 시청각실에서 혼자 그냥 비디오 틀어놓고 보고, 왜냐면 저는 학교를 끝나면 초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학원 버스가 이제 저를 픽업을 해서 학원으로 데리고 가요. 그럼 저는 정말 하루 종일 학원에 있었거든요. 뭐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놀이터에서 소꿉놀이 해본 기억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저희 연희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진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에서 자연스럽게 좀 그런 환경에 노출이 많이 됐었던 것 같고, 노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영어 비디오들을 보면서 그냥 막연히 그냥 보고, 제가 그때 뭘 했겠어요. 누가 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시청각실이 비면 그냥 들어가서 비디오 틀어놓고 혼자 이제 비디오 보면서 따라하고 노래 부르고 이러면서 이제 영어랑 조금 친숙해졌고, 제가 만났던 이제 저희 학원에 계셨던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 영어 선생님들하고 되게 잘 맞았어요. 그 선생님들하고 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어에도 관심이 생기고, 이제 또 그거에 대한 뭐 부모님들의 당연히 지원도 있으셨지만, 뭐 제가 일단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일단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해 긍정적인 관심이 있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나 면접을 봐야 되니까 영어 공부를 해야 돼. 왜냐면 나는 승무원이 될 거니까. 인터뷰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하지? 막 이렇게 너무너무 압박감으로 시달리시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중학생이시든 고등학생이시든 대학생이시든 아니면 혹은 지금 이미 다른 직장에 계시든 영어 공부 같은 거는 사실 나이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나이가 50이든 60이든 저희 뭐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누구나 다 시작할 수 있잖아요, 영어는. 왜냐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요즘에 정말 TV만 키면, 인터넷만 열면, 유튜브만 키면 영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잘 주어져 있어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해서가 아니라 유튜브라는 이 포맷에서도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회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아요. 넷플릭스, 그냥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 제가 외항사를 준비한 게 사실 에미레이츠가 처음이에요. 중동항공사. 여길 준비하면서 이제 영어 인터뷰로 준비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냥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조금 더 이제 포멀한 갖춰진 이제 영어를 써야 됐기 때문에 저도 이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저랑 되게 친했던 친구랑 대학로에 있는 무슨 영어 회화 학원 같은 데 다녔어요. 근데 이렇게 가둬놓고 이렇게 막 쓰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외국인이랑 대화를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학원 이름이 뭐였지? 혹시 이 학원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옛날에 한번 누가 여쭤보셔서 질문 답변해드렸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친구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학원을 다니면서 그냥 단순하게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외국인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무조건 많이 하려고 노력했고, 저 혼자 있을 때도 영어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게 입에 착착 붙어야 되거든요.
면접 준비 같은 것도 이 면접과 관련된 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영상을 다시 만들어 볼게요. 저희 항공사에서 제가 들어올 때 어떤 면접 프로세스를 했는지,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는 따로 만들어 볼게요. 근데 지금은 영어 공부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왜냐면 이 영어 공부는 사실 한번 얘기를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제 추천은 혼자서 말하는 영어 일기를 써보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샤워하고 이제 뭐 화장하잖아요. 그럴 때 그냥 영어로 얘기해보는 거야. 내가 오늘 뭐 할 거지? 어제는 뭐 했지? 정말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영어를 조금 더 한 문장이라도 더 많이 써보고 한 단어라도 더 많이 써보고 그렇다 보면 그게 더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를 막연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말을 많이 안 해보셔서 솔직히 저는 한 번도 토익을 900점 950점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국의 대부분 이게 팩트긴 한데 많은 분들이 토익이 만점이시잖아요. 요즘에 정말 진짜로. 근데 토익 만점자이신 분들이 이거는 되시고 히어링은 되시는데 스피킹이 안 되시거든요. 그 이유는 너무 갇혀있는 영어 공부를 해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 갇혀있는 영어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내가 더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영어 공부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을 너무 하니까 말이 자꾸 산으로 가는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영어 공부에 관해서는 1번 영어를 원어민처럼 해야겠다라는 부담감을 갖지 말자. 2번 한 문장이라도 한 단어라도 내가 혼자라도 더 많이 사용해보자. 3번 주위에 널려있는 환경들을 많이 이용하자.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뭐 미국 드라마, 미국 영화 많이 보잖아요. 요즘에 진짜로. 뭐 넷플릭스도 한국에 있겠죠? 뭐 그런 것들 등등등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라는 포맷을 통해서 또 많이 이제 활용을 해보고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내가 조금 더 심화 있게 아니면 내가 몰랐던 부분을 조금 더 알고 싶으면 승무원 학원을 가시지 말고 승무원 학원을 가실 돈으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영어 학원, 회화 영어 학원을 가시는 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승무원이 되기 위해 저희 항공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영어 공부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분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그냥 마음을 편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끝. 또 뭐가 있을까? 퀸 리아 97년생이실까봐요. 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많은 항공사 중에 에미레이트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잠깐 쉬고 있을 때 다시 승무원으로 복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외항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정말 몇 년 만에 에미레이츠가 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다른 항공사에서 근무를 하다 왔고 제가 그 타 항공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로마 호텔을 저희가 같이 쓰거든요. 대한항공이랑 에미레이츠랑 같이 쓰는데 그때 이제 로비에 이렇게 있는데 정말 그때는 뭐 그 항공사가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항공사가 뭐 중동이 어딘지 뭐 두바이 뭐 그랬어요. 그때는 너무 어렸을 때라서. 근데 이제 처음 그때 이제 빨간 모자를 쓴 승무원들을 본 거죠. 이렇게 스카프를 하고 있는. 근데 그때는 막연하게 우와 쟤네들 진짜 멋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정말 딱딱하지 않은 정형화되지 않는 분위기였고 애들이 다 로비에서 막 장난치고 얘기하고 웃고 떠들고 아무튼 이제 그때 이제 처음 봤었고 그 항공사가 사실 에미레이트라는 항공사인지도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을 시작하고 일을 그만두고 쉬고 다시 승무원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에 몇 년 만에 한국에서 대한항공 채용이 열린 거예요. 이제 오픈데이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항공사는 어떤 항공사지 하고 이제 쭉 찾아보다가 우와 어마어마한 항공사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그때 지원을 하게 됐고 이제 너무너무 운이 좋게 그때 딱 합격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운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딱히 이 항공사를 가야겠다 나는 에미레이츠를 갈 거야 라고 처음부터 고집을 하고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정말 그때 저랑 운명이었던 거죠. 저랑 인연이었던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에미레이츠에 오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대한항공 코드가 K이거든요. 근데 또 에미레이츠는 뒤집어서 EK예요. 그러니까 꼭 제가 불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모든 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이게 운명인 것 같고 인연인 것 같은 거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에미레이츠를 쓰게 됐고 이제 한 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운이 좋게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아직까지 회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당연히 힘든 점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 회사를 들어와서 이렇게 유튜브라는 채널도 오픈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게 될 수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whistle out loud 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언니 저 연습 비행 시작하면서 느끼는 게 진짜 허리랑 손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건강관리는 어찌 하셔요? 사실 승무원들의 고질병인 것 같아요. 허리 아픈 거, 손목 아픈 거. 왜냐면 카트를 이코노미 같은 경우는 이제 카트를 끌다 보면 반복적으로 구부리고 앉았다가 섰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고 반복적으로 계속 트레이를 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손목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고 티커피를 할 때 이게 은근 무겁거든요. 그 팟을 들거나 뭐 이제 다른 일들을 하다 보면 손목에 무리가 가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허리랑 손목 관리 따로 하는 건 없고 한국에 가면 물리치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안 한지 좀 되긴 했는데 지금 요즘엔 안 아파서 사실 안 하고 있긴 한데 제가 이코노미 있었을 때 손목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허리는 문제가 없었는데 손목에 너무너무 문제가 있어서 물리치료를 정말 꾸준히 받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비행 가기 전에 손목 돌리는 운동? 이런 것도 그냥 간단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꼭 하세요. 그냥 아무 그런 준비 운동 없이 시작해버리면 또 무리도 많이 가고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일하기 전에 손목 운동 바깥으로 안쪽으로 뭐 이렇게. 그리고 저는 여기 손목에 지금은 없거든요. 여기 지금 안 보이긴 하겠지만 이쪽에 갱글리언이 있었어요. 뭐냐면 무록 되게 크진 않았고 한 이 정도 크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도 가보고 막 많이 물어봤는데 이 갱글리온이 눌렀을 때 아프면 이 무록을 주사기로 빼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크기는 조금 컸는데 통증이 없어서 그냥 뒀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게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 손목이랑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사실 운동, 물리치료 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게을리하지 마시고 운주랑의 물리치료 꼭 꾸준히 하세요. 한번 이게 잘못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또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손목이랑 허리는 진짜 그냥 따라오는 고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아예 초반에 꾸준히 잘하세요. 꼭 힘내세요. 주니 비오비 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에미레이츠는 서비스 경력과 해외 경험을 제일 중요시한다는데 해외 경험이 없어도 괜찮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는 해외 경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전 전직이기 때문에 다른 항공사에서 일한 경험은 있지만 저는 해외 경험이 정말 단 하나도 없어요. 저는 해외에서 뭐 일을 해본 경험도 없고 해외에서 공부를 해본 경험도 없고 정말 저는 순수 국내파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유학이나 워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아까도 영어 공부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잠깐 이런 얘기가 나왔겠지만 정말 진짜 본인이 꼭 필요할 것 같다. 내 자신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가셔도 무방하실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차라리 그럴 돈으로 한국에서 자기 개발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 돈으로 뭐 사실 면접 보실 때 여러분들 메이크업 받으러 많이들 가시죠. 뭐 그런 메이크업 같은 것도 거기에 매번 받으러 가시지 마시고 그런데 워홀 가실 그런 돈을 이제 절약하셔서 영어 학원 하나 등록하시고 회화 학원이요? 정형화된 영어 학원 말고 외국 선생님들이랑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회화 학원 하나 등록하시고 그리고 화장품을 많이 사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나한테 맞는 메이크업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워홀이나 어학연수 가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하지 않았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면접 제가 봤던 면접 프로세스랑 면접 썰이라고도 물어보시네요. 그리고 뭐 면접 복장, 면접 메이크업, 헤어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제가 제 면접에 관련된 영상은 한번 따로 찍어 볼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길고 또 제가 중간중간 들을 수 있는 팁도 따로 있을 것 같고 해서 어쨌든 이 팁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해주셨어요. 쉐이케이토프 977
주위 승무원분들에게 유행하는 시술 성형 궁금해요. 사실 저는 지금 저희 중동항공사 승무원 같은 경우에 물론 뭐 모든 분들은 아니겠지만 외국에 살다 보니 사실 관리실 같은 데 잘 못 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관리실을 마지막으로 가본 게 저는 에미레이츠에 조인하고 한 번도 관리실을 못 가본 것 같아요. 사실 그냥 홈케어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뭐 시술이나 성형 하시는 분들 당연히 많이 있으시겠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한국인들끼리 서로 오픈하고 얘기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겠죠. 그리고 도현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치열이 가지런하고 예뻐야겠죠? 치열에 관한 문제. 사실 중동항공사는 제가 이거는 확실히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치열? 중요한 것 같아요. 치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화이트닝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왜냐면 제가 지금 이 언급을 왜 했냐면 이건 제가 면접 봤을 때 일인데 이제 에미레이츠 항공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면접을 보고 시간이 지나면은 저희 개인적으로 볼 수 있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페이지에서 이제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뭔가 바뀌는 게 있어요. 뭐 맨 마지막에 떴던 게 뭐더라? JFIP? 이거였던 것 같다. 그래. JFIP라는 게 뜨면 이제 합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골든콜만 받으면 이제 완벽한 합격이 되는 건데 저도 이제 파이널 인터뷰를 끝내고 이제 계속 이제 정말 매일매일 매시간 들어가면서 나 JFIP 언제 바뀌지? 이걸 기다리고 있는데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합격됐구나. 이제 골든콜만 기다리면 되겠다 하고 이제 막 다 같이 가족들끼리 막 축하하고 이랬는데 다음날 이 JFIP의 전 단계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뭐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래서 아니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야? 나 합격이 취소가 된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떡하지 이래서 그때 이제 무작정 학원에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그 4년 전에 5년 전에 오픈데이를 열었을 때 IB라는 승무원 학원을 끼고 있는데 저는 학원생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거기서 이제 파이널 면접을 보러 갔다가 이제 거기 선생님이랑 친해진 거예요. 부원장님이셨던 것 같은데 친해져가지고 선생님하고 이제 개인 연락처를 주고받은 거예요. 이제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그래가지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선생님하고 면접 잘 봤니? 뭐 이런 얘기하고 이제 말았던 것 같긴 한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고 제가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린 거예요. 선생님 저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인데 그때 파이널 면접에서 만났던 누구누구인데 JFIP가 떴다가 다시 뒤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저는 학원에 등록한 학생도 아니었고 정말 그냥 랜덤한 선생님이 보시기엔 랜덤한 준비생 중에 하나였는데 선생님이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직접 회사에 알아보겠다라고 이제 해주셔가지고 그때 회사에 알아봐 주셨더니 제가 오른쪽 여기 위에 금리빨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 정말 진짜 어렸을 때 했던 금리빨인데 안 바꿨어요. 안 바꾸고 그냥 계속 킵하고 사실 이거 하고 제가 대한항공 면접을 봤을 때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때 회사 측에서 마지막 파이널 면접을 볼 때 제 금리빨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밑에 조그만하게 엑스트라로 노트가 들어갔고 이제 그쪽에서 그것 때문에 보류를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이제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왜냐면 파이널 면접을 볼 때 다른 항공사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모든 항공사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에미레이츠 파이널 면접을 볼 때는 정말 진짜 가까이서 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럼 바로 여기에 한 요 정도 두께 되는 일반 테이블이 하나 이렇게 놓여져 있고 저를 인터뷰하시는 면접관분이 여기에 이렇게 앉아 계세요. 정말 진짜 가깝게 모든 게 다 보이시겠죠. 뭐 제 피어싱도 보이실 테고 뭐 제 눈 상태, 메이크업 상태, 피부 상태 사실 뭐 진짜 모든 게 다 보이실 것 같아요. 당연히 치아도 보였겠죠. 근데 전 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웃을 때 조금 굉장히 크게 웃는데 이렇게 웃을 때 보였던 것 같아요. 금리빨이.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이제 노트로 금리빨이 있다라는 게 적어드려져 갔고 만약에 이 금리빨을 바꾸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제 최종 합격이 취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선생님한테 전해주셔서 선생님이 저한테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너 만약에 이 금리빨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으면 그거 바꾸고 나한테 확인을 받고 회사에 통보를 해주면 너는 그냥 합격이다. 모르겠어요. 그때 왜 정말 너무너무 운이 좋게 제가 그 선생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됐고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셨고 또 선생님이 바로 연락을 해주셨고 또 너무너무 다행히 또 회사에서 바로 또 연락을 해줘가지고 그때 그 전화 받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저 다니는
치과 원장님한테 연세 치과거든요. 바로 전화해가지고 원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진짜 뭐 원래 본 뜨고 기다려야 되고 그랬는데 정말 그날에 다 끊었던 것 같아요. 바로 다음날에 가가지고 본 뜨고 뭐 바로 저녁에 받아가지고 끼고 바로 학원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검사 받고 그러고 나서 면접에 완벽하게 통과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치열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치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치열보다도 혹시 금리발 같은 게 있으시다면, 혹시 치아가 조금 뭐랄까 조금 뭐 깨진 치아가 있으시다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면 혹시 면접을 보러 가시기 전에 그거를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면 제가 그 경험이 산 증인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치아는 중동항공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키포인트입니다. 물론 어느 항공사나 중요하겠지만 중동항공사, 특히 저희 항공사는 치아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 생각하니까 심장이 갑자기 또 두근두근거리네. 네, 어쨌든 치열, 치아 상태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질문도 해주셨어요. 저체중은 위잭된다던데 건강검진을 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저체중. 이게 저체중이라기보다 내 키와 내 골격에 맞는 BMI를 포커스로 당락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체중, 사실 굉장히 마른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BMI 수치만 통과되는 수준이면 사실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빈혈 수치를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빈혈 수치가 낮으면 이거는 큰 결격 사유가 됩니다. 회사에 조인을 하게 되면 조인을 하고 나서 신체 검사를 받아요. 뭐 시력 검사, 피 검사, 소변 검사 등등등등등등을 하는데, 사실 전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에서 한 번 제가 스스로 했던 것 같아요. 엄마랑 같이 뭐 시력 검사 뭐 이런 건 다 해도 소변 검사, 피 검사 이런 거는 사실 했던 것 같아요. 크게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들은 꼭 회사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해서도 한 번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항공사에 들어오시면 그런 기본적인 검사는 한 번씩 한다 라는 말씀 드리고 넘어갈게요. CEUN2 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단발머리 승무원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인이 외국 나가서 오픈데이 면접 보는 거 승산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이 오픈데이 한국인들을 지금 채용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단발머리 승무원, 네, 당연히 있습니다. 꽤 많이 있고요. 단발머리를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유니폼 재킷이 있잖아요. 여기 옷깃에만 닿지 않으시고 단정한 상태이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발머리도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JJH0910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두바이에 살면서 가장 힘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두바이에 살면서 가장 힘든 점은, 저 같은 경우는 홈식 올 때 막 갑자기 너무 엄마 아빠가 보고 싶고 가족들하고 같이 있고 싶고 친구도 보고 싶은데 제 맘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런 거. 그리고 뭐 설, 명절, 부모님 생신, 뭐 언니, 형부, 뭐 동생, 우리 조카들 생일,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런데 이제 제가 함께하지 못할 때, 그때 사실 되게 힘든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도 나이가 들어가고 내 친구들도 내 가족들도 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자주 봐야 되는데, 내가 외국에 나와서 있기 때문에 얼굴을 더 보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조금 힘든 점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외국 생활하면서 힘든 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먹는 것도 너무 잘 먹고 자는 것도 너무 잘 자고, 먹는 것 같은 부분은 제가 이제 한국에 거의 매달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음식을 다 가지고 와요. 정말 잘 가지고 오고, 또 두바이에 한인마트도 잘 돼 있고, 그리고 또 저는 한식도 좋아하지만 양식도 좋아하기 때문에 뭐 먹는 거에 대한 부분은 괜찮지만 신제품이 나오면 그거를 못 먹는다는 거는 조금 힘든 점이 있습니다. 가끔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아침에 방금 확인을 했는데 그 불닭볶음면 그 플레이버로 만두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군만두가 너무 먹어보고 싶은데 난 두바이에 있어서 못 먹어보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아쉬운 점, 힘든 점이라기보다 이건 아쉬운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Hello Tomorrow 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에 자주 쓰는 레드립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픈데이 때 바를 립을 찾고 있어요. 제가 일하러 갈 때
비행용으로 쓰는 립스틱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 앙골라 영상이 있기는 한데 저는 루비우를 메인으로 쓰고 있습니다. 알마니 40번 립도 쓰고 있기는 한데 무스립 40번을 쓰고 있거든요. 4번인가 40번인가를 쓰고 있는데 그 립은 이제 베이스로 쓰는 거고 그 위에는 항상 루비우를 쓰고 있어요. 왜냐면 제 피부톤에는 사실 루비우가 가장 잘 맞고요. 제가 러시안 레드도 써봤는데 러시안 레드를 쓰면 굉장히 얼굴이 칙칙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레드립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발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 화장품이 좋다, 저 화장품이 좋다, 이 컬러가 예쁘다, 저 컬러가 예쁘다 라고 하지만 자기 얼굴, 자기 피부톤에 맞는 사실 컬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컬러를 찾기 위해서 사실 화장품을 많이 접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레드립 추천은 루비우. 왜냐면 루비우는 사실 근데 보통 모든 피부톤이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루비우 아니면 나스의 드래곤갈? 이거 두 가지 추천드릴게요. 오픈데이 화이팅! 면접 잘 보고 오세요. 그리고 또 뷰티풀 X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외항사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되게 길어질 것 같겠는데 외항사의 장점 일단 1번 자유로운 환경. 일하는 환경이 정말 너무너무 자유롭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항공사에서 이미 근무를 하고 왔기 때문에 한국항공사와 외국항공사의 장단점, 차이점을 정말 저는 온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드릴 말씀도 되게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면접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서. 근데 이제 제가 단면적으로 외항사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한테는 free, 자유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자유로운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유에서 파생되는 길은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1번 일하는 분위기에서의 자유로움. 시니어와 주니어 간의 쓸데없는 신경전이라던가 쓸데없는 괴롭힘이라던가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 승무원의 저희 항공사 같은 경우는 주니어와 시니어 간의 그런 시니어리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솔직히 피드백도 가능하고 저도 솔직히 제 성격이 되게 나이브하고 뭐 사람들하고 아규잉하고 이런 거 싫어하는데 저도 진짜 가끔 너무너무 게으른 시니어들을 보면 얘기하거든요. 야, 넌 일 안 하냐고. 나 이거 했는데 너도 이거 좀 해. 이거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 저희 항공사 외국인 부사무장들 같은 경우에도 가끔 조금 이렇게 트리키하게 좀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 진짜 대놓고 얘기해요. 야, 너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뭐 제가 가끔 라운지 같은 걸 하고 있으면 일부러 저희 비즈니스 크루들 말고 되게 레이젠 CSB한테 야 나랑 라운지 좀 바꿔줘 이러기도 하고 한국항공사 같은 경우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두바이선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리스펙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스피크아웃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때 내가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을 때 눈치 보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 그리고 승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제한적이지 않고 너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칵핏 크루, 기장님들, 부기장님들하고도 굉장히 가깝게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 저희 프리가 일단 1번 프리고요. 2번 프리는 제가 한국에서 살지 않잖아요. 부모님과 가족들에게서 받을 수 있는 잔소리에 대한 프리. 만약에 제가 한국에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비행을 갔다 오고 쉴 때 집에 다 가족들하고 있으니까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다른 가족들도 있을 테니 제 맘대로 자지 못할 거고 제 맘대로 먹지 못할 때고 제 맘대로 행동하지 못할 테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두바이라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제가 누워서 하루 종일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웹툰만 볼 수도 있고 드라마만 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오는 너무너무 커다란 두 번째 자유가 있습니다. 외항사의 장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단연 FREE, free 라고 말씀드릴게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보영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항공과 꼭 가야 할까요? 꿈이 승무원이지 항공과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오랫동안 꿈꿔왔는데 항공과를 가지 않는 건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항공과
이제 진로 고민을 하시는 거죠.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인어공전 항공운항과로 진학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대한항공에 들어갔고, 대한항공에서 일을 하다가 뭐 그만두고 이렇게 쉬었다가 에미레이츠로 왔기 때문에, 저는 그 코스를 밟고 왔기 때문에 항공과에 가는 거를 사실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전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일단 고등학교 때부터 인하공전 항공운항과가 가보고 싶었고, 거기를 가려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왜냐면 사실 승무원 학원을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그 학원을 다니시는 이유가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만 있으시고 가고 싶다는 생각만 있으신 거지, 그거에 대해 디테일하게 잘 모르시기 때문에 승무원 학원을 다니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항공과를 가시게 되시면 조금 더 가깝게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친근하게 친숙하게 다가가실 수 있으시고, 승무원이 되기 위한 다양한 과목들을 공부하시기 때문에 혹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영문과를 가셔도 되고, 혹은 뭐 외교통상학부, 뭐 정말 아무 상관없는 전기공학과, 이런 데를 가셔도 상관은 없으시죠. 근데 그런 데를 가시면 나중에 승무원이 되시려고 준비를 하실 때 조금 힘드실까봐, 사실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그냥 감히 가세요, 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랑 파생된 질문인데요, 쌤희 AEM/he 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항공과를 가고 싶은데 꼭 학원을 다녀야 할까요? 내년에 고2인데 남들은 1학년부터 다니면서 면접 준비를 하길래 마음이 초조하고 급해져요. 눈물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막연하게 무분별하게 학원을 다니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는 저도 좀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진짜 본인이 학원을 다님으로써 거기서 얻어지는 것들에 자신감이 생긴다면 네, 학원 다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지금 항공운항과 입시가 목표신데 그거 하나를 목표로 주시고 학원을 등록하시는 거라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니요, 굳이 안 다니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누구는 1학년부터 학원을 다니는데 저는 꼭 그 아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언니, 저 그게 너무 걱정이 돼요. 학원 어떻게 다녀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요, 학원 다니시지 마시고요. 부모님한테 학원 말고 다른 쪽으로 지금 왜냐면 학생이니까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잖아요. 부모님한테 당연히 도움 받으셔야 되니까 다른 쪽으로, 사실 제가 고등학생인 분들한테 화장품 사라고 말하는 건 솔직히 좋은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도 화장품에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때였나부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돈으로 사실 여러분들한테 다른 걸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화장품을 하나 더 사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메이크업 방법을 찾으시고 헤어들을 혼자 연습해 보시고, 면접 책자를 하나 사세요. 되게 잘 나와 있는 면접 책 되게 많거든요. 그런 책을 사서 혼자 나만의 질문을 만들고 나만의 대답을 만들어서 엄마한테 차라리 예쁜 화장대를 하나 사달라고 하신 다음에 예쁜 화장대 앞에서 혼자 면접 보는 연습을 하세요. 혼자 서서 서 있는 자세. 솔직히 이런 거 굳이 학원 안 다녀도 배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굳이 학원 다니시지 마시고 유튜브 혹은 승무원 카페 모임 이런 데만 해도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왜 굳이 그거를 학원에 가서 그 큰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시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저라면, 제 입장이라면 제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보신 거니까 그 돈으로 부모님한테 엄마 저 예쁜 전신 거울 하나 사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예쁜 전신 거울을 방에다 딱 놓고 나한테 맞는 메이크업을 내가 혼자 스스로 연습을 해보고 예쁘게 메이크업하고 헤어도도 하고 면접 복장도 혼자 입어보고 연습하세요. 전 그랬거든요.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연습을 했고 그렇게 항공운항과에 진학을 했고 그렇게 면접을 해서 다양한 항공사에 들어간 거니까 산 증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르게 운이 좋았던 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제가 한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조재현 선생님이 저희 고3 담임 선생님 잘 지내시죠? 요즘에 연락 못해서 죄송한데 선생님이 영상을 보실 일은 없으시겠지만 뭐 어쨌든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정말 되게 적극적이셨어요. 이렇게 막 삼각대에 캠코더도 달아 놓아주시고 저희 면접을 1대1로 봐주셨어요. 질문도 막 해주시고.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질문을 해주셨더라 나한테? 나중에 이제 뭐 항공사에 입사하게 되면 어떤 나라가 가보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일본이라고 대답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일본에 가면서 느꼈던 그 감정으로 인해 승무원이 되고 싶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승무원이 됐을 때 제일 처음 다시 여행을 가보고 싶은 나라는 일본이다 라고 대답했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주위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입시 항공학과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했더라? 선생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고요. 전 저희 언니랑 면접 준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냥 거실에다가 저희 언니가 이렇게 의자 딱 갖다 놓고 언니가 거기 앉아있고 저는 면접 복장이랑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서가지고 언니가 막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압박 질문을 막 하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막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주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항공운항과를 들어가고 싶어서 학원을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라는 거에 대한 너무 압박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고 조금 주위에 널려있는 환경들을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답변입니다. 어쨌든 지금 많은 거에 대한 답변을 해드렸는데 사실 질문은 많이 안 가져왔어요. 질문은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온 거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가장 많이 해주시는 질문 아까도 말씀드린 영어 관련된 질문, 그리고 진로와 관련된 질문, 그리고 외국에 살면서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질문,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타이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어와 관련된 질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와 관련된 것도 진로와 관련된 것도 주위에 있는 환경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번 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무쪼록 제 질의응답 시간 여러분들에게 저도 지금 사실 대본 없이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대본을 만들어 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대본을 만들면 이게 조금 부자연스럽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제가 진짜 하고 있는 생각들, 제 머릿속에서 떠다니는 생각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을 때 연결고리가 되는 것들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게 가장 실 경험일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대본 없이, 어쩌면 조금 두서 없이 만들어진 Q&A였을 것 같기는 한데 처음 한 Q&A였으니까요.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Q&A였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곧 유튜브에서도 답변을 받아서 한번 Q&A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 저도 이제 그때는 조금 더 나아지겠죠. 뭐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여러분. 많은 고민을 갖고 계시는 우리 초등학생분들, 중학생, 고등학생 준비하시는 분들, 대학교 다니시는데 진로 고민하시는 분들, 직장인이신데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모든 고민하시는 분들 다 힘내시고요. 저도 지금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뤘지만 저도 지금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서 또 다른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고민은 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할 때는 고민하시고, 쉬고 싶을 때는 확실히 쉬시고,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서 조금 더 한 걸음 성큼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